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뽑는 전북 경선에 예상보다 많은 3만 명이 참여해 흥행을 보였습니다. 어제 광주 경선에서 득표율 60%를 넘긴 안철수 후보가 오늘 전북 경선에서도 높은 득표율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한중 두 나라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우호 교류 사업도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대표 공약으로 출범한 학생인권센터 수장이 8개월째 공석입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독립성 문제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관광 산업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입히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국민의당 두 번째 순회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전북에서 72%를 넘기는 압도적인 표차로 초반 승세를 굳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개표 결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당은 조금 전인 오후 8시쯤 전북 경선의 개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21개 투표소를 집계한 결과 안철수 후보가 72.6%에 해당하는 2만 1,900여 표를 얻었습니다. 손학규 후보는 득표율 24.6%인 7,400여 표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주선 후보는 득표율 2.7%로 830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어제 광주 경선과 오늘 전북 경선을 더하면 안철수 64.5, 손학규 22.7, 박주선 11.9%입니다. 안 후보가 호남에서 큰 표 차이로 승리해 초반 승세를 굳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국민의당 전북 경선에 참여한 시민들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3만여 명이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어제 광주 경선에 6만 명, 오늘 전북 경선에 3만 명이 참여해 호남이 여전히 국민의당을 성원하고 있다며 대선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당은 대선 후보를 현장 투표 80%와 여론조사 20% 비율로 뽑습니다. 현장 투표는 아직 5차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다음 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국민의당은 다음 달 4일에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지만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를 거쳐 다음 달 6일에 최종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한중 두 나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자체 간의 우호 교류 사업도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5월 개막하는 제87회 남원 춘향제에 출연하기로 했던 중국 연변 공연단이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단체 관광을 제한해 출국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연변 공연단과 남원시립 국악단과의 합동 개막 공연을 야심차게 준비했던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는 공연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허락을 않게 되니까 그리고 다 이제 특히 거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예술단들이 정부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남원시의 자매 결연 도시인 중국 염성시 또한 춘향제 초청장에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중국과 가장 교류가 활발한 군산에서도 교류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13개 도시와 자매 우호 협약을 맺었고 지난해에만 3개 도시 대표단이 찾아왔지만 올해는 소식이 없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전라북도는 고민이 더 깊습니다. 중국 강소성은 전라북도 8개 자매 결연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활발히 교류한 지역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 스타이펑 성장이 직접 방문해 1박 2일 동안 새만금과 전주 등을 둘러봤습니다. 강소성과의 우호 교류를 위해선 올해 상반기 안에 송하진 도지사가 답방을 해야 하지만 사드 갈등으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답방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방은 하되 사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답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갈등이 커지면서 관광과 경제 분야에 이어 지자체 교류까지 점점 경색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대표 공약으로 출범한 학생인권센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소장은 8개월째 공석이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마찰과 독립성 문제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4년 설치한 학생인권센터입니다.
학생 인권 교육과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센터장이자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옹호관이 8개월째 공석입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과 갈등을 빚다 사실상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연장에 인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는 데 주안점을 둔 인권센터와 달리 전북교육청은 인권 교육과 정책 개발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은 것입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이 공모를 통해 인권옹호관을 선발했는데 여전히 이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 현장의 학생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여러 정책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진행하실 거로 봅니다. 인권센터의 독립성 여부도 논란거리입니다. 조직 구조상 인권센터는 전북교육청의 산하 기관으로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독립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인권센터에서 나온 내용은 일정 정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좀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대표 공약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학생인권센터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민선시대 이후 자치단체들이 가장 힘을 쏟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광산업이죠. 요즘은 단순히 관광시설을 짓거나 일회성 행사를 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지역에 이야기를 입히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 구이 저수지 좌우에는 지역의 명산인 무악산과 경각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이런 자연지형을 활용해 남자인 경각산이 여자인 무악산에 구애를 해서 사랑의 징표로 구이 저수지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명소에 새로운 의미나 이야기를 입히는 이른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입소문이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면 아무래도 숙박 관광으로 연계가 돼서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이에 와서 연인이나 가족에게 고백을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영원히 지켜진다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완주군의 이 같은 시도는 전국적인 명소로 부각된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잘 단장된 이야기는 사랑과 고백을 주제로 5월 프로포즈 축제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원에 기초해서 상품을 만들고 하면 그 진정성의 힘이야말로 제일 센 게 아닌가 싶어요. 관광 마케팅 전략이 1차원적인 유치 활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명소와 구전을 씨줄과 날줄 삼아 이야기를 입히고 또 의미를 더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에 경선 현장 투표 결과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유포자로 지목된 6명의 지역위원장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민주는 전북의 모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6명이 지역위원장들만의 SNS 단체방에 일부 현장 투표 결과를 올려 널리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며 당헌 당규상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선 현장 투표 결과가 일부 유출돼 의원 수 121명의 거대 정당 경선 절차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승희 의원이 민주당 경선의 공정성을 촉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전북의 모 대학교 학생들이 특정 후보 출정식에 동원된 논란을 빚었고 지난 22일 첫 경선의 현장 투표 결과가 유출됐다며 이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빨리 해소돼 민주당 경선이 축제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을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부양 의무제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은 부양 의무제 실시 이후 지난해 1,500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탈락 이후 가족들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는 서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성환 의원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안타깝게 수급자에서 탈락한 서민들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이 20명이 안 되는 과소화 마을이 크게 줄었지만 전북의 과소화 마을이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과소화 마을은 2010년 1,027곳에서 2015년 515곳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과소화 마을이 크게 줄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에서 40%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과소화 마을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소화 마을 대응 전략팀을 구성하고 정책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숙이 장애인 차별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장학숙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 서울 장학숙과 전주 풍남학사, 정읍 장학숙, 진안 장학숙 등 4곳이 장애 학생의 입사를 제한하거나 퇴사 조항을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해당 장학숙들에게는 장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구제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개별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평균 4.2%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한옥마을이 있는 풍남동 2가 13.2%, 교동 11.3%로 10%를 웃돌았고 혁신도시 주변인 여의동과 장동은 각각 8.6%와 7.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구도심 노후 주거지역과 시 외곽인 남노송동과 남정동 등은 1에서 2% 중반으로 평균 상승률보다 낮았습니다. 농식품의 홈쇼핑 진출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영농조합법인과 농식품 창업자들의 홈쇼핑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4월과 9월 1박 2일간의 홈쇼핑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육은 홈쇼핑 상품 기획 전략과 마케팅, 고객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성공 사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남원의 한 협동조합 사업소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사업소 안에 있던 우두칩 생산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당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내일 흐리고 낮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이 점차 올라 낮에는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수요일 오전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16도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